경기여고 친구들 안녕하세요. 다원교육에서 경기여고 국어 전담하고 있는 정하영 선생님입니다. 우선 국어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속상해하고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걱정스러운 마음이 큰데 우선 여러분들 울지 마시고 내가 어려운 시험은 모두가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 차분하게 시험 끝난 것을 기념하고 잘 즐기면서 여러분들 우선 성적이 모두 처리가 될 때까지 좀 차분한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하는 이유는 이번 기말고사가 정말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중간고사는 우리가 첫 시험이어서 우려했던 것에 비해서는 다소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었지만 이번 기말고사는 정말 선생님들이 이 악물고 우리 잘하는 경기여고 친구들 변별하기 위해서 어렵게 냈다라는 게 딱 보이는 시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도 역대급으로 어려운 시험 타임어택이라고 썼죠. 우리 경기여고는 애초부터 25문항을 40분에 풀어야 하는 약간의 시간 압박이 있는데 여기서 시험 문제까지 어려워지니까 친구들이 더더욱 급한 마음으로 시험을 조금 어렵게 치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험 범위부터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쭉 준비했던 이번 기말고사의 시험 범위는 제가 이렇게 화면 속에 정리를 잘 해보았습니다. 우선 교과서가 어쨌든 중심이었고 교과서 소단원 5개, 극갈래 이강백의 결혼이라는 우리 연극대본 희곡 하나 배웠죠. 그 다음에 교술갈래 단원에서 현대수필 화단을 하나 배웠는데 여기 학습활동에 광화문 겨울 불꽃나무라는 현대시가 한 편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현대시가 한 편 더 있어요. 윤동주 선생님의 길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적은 비중이지만 어쨌든 공지된 시험 범위에 3- 독서 삶의 길찾기라고 해서 주제 통합적 읽기라는 단원이 있었으나 이 부분은 이번 기말고사에 포함은 됐는데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4-2 단원 굉장히 어려웠죠. 이번 기말고사 단원에서 토론 부분에서 굉장히 애를 먹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인공강우를 실용화해야 한다라는 토론 단원이 하나가 들어갔고 마지막으로는 빼놓을 수 없는 문법입니다. 높임, 시간, 피동, 사동, 인용까지 전부 교과서 중심으로 우선은 공부를 했으면 되고 그 다음에 곁다리로 여기 프린트 독서 2지문이 포함이 됐었는데요. 모두 다 수능, 고3 평가원 출제 기출입니다. 그래서 2023학년도 대수능,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독서 지문 2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비문학 독서가 아니라 독서론에 대한 굉장히 짧고 간단한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아까 출제되지 않았다고 했던 독서 삶의 길찾기 단원과 연계됐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제 비율을 살펴보면요. 객관식 25문항 중에 여기 보세요. 문학이 12문항, 문법이 8문항, 문학 문법 합쳤더니 25문항 중에 무려 20문항.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경기여고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선생님들은 문학, 그리고 문법 잘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겠다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독서 2문항, 여기서 말한 독서 2문항이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글의 정보를 종합하여 읽기 이 파트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화법 3문항은 인공강우 토론 단원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까다로운 유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선 외부 지문이 2작품 정도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우리 현대시 윤동주의 길이 있었는데 작가 연계로 동일한 작가의 또 다른 작품 해서 윤동주의 흐르는 거리라는 작품이 출제가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게 윤동주라고 했을 때 너무 유명한 시인이고 딱 떠오르는 대표작들이 있어요. 뭐 이를테면 우리가 배운 길도 마찬가지고 장화상, 별에는 밤, 서시 등등등 여러분들이 윤동주와 연계해서 공부했을 만한 여러 작품을 냅두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한 발 피해 가셔서 흐르는 거리라는 굉장히 낯선 작품을 출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윤동주를 제외하더라도 보기가 제시된 문항이 25문제 중에 사실 17문항이나 출제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읽어야 하는 텍스트의 양이 매우 많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시험 난도, 경기여고 학생들 다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잘 준비한 학생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시험만큼은 굉장히 어렵게 시간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이고 특히 같은 문제여도 우리 다들 알잖아요.
수학 모의고사 같은 경우 1번부터 4번까지 좀 쉬운 난도의 문항들이 있고 점점 킬러 문항들이 나오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딱 펼쳤을 때 우리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문법부터 시작해서 문법 다 풀고 났더니 독서, 그 다음에 토론까지 해서 굉장히 어려운 사고력을 요구하는 산문 파트가 앞에 싹 몰려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나 더 어렵게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학도 상, 문법도 상, 토론도 상, 그리고 유일하게 중간에 껴있었던 독서만 좀 적정한 난이도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문학 같은 경우는 우리 항상 경기호고에서 요구하는 보기를 참고해서 낯선 외부 지문을 바로 그 자리에서 독해할 수 있는 이 분석력이 중요했고, 문법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의 우리 중학교 때 쭉 배웠던 뭐 암기 문장이나 아는 문장 같은 개념 혹은 형태소의 개념 등등등 문법 자체에 대해서 지식이 풍부하고 좀 아는 것이 많은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험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험도 잘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긴 텍스트 속에서도 그럼에도 정답이 있고 오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가 있을 때 5번은 확실한데 1, 2, 3, 4가 헷갈린다면 그 확실한 5번에 자신감을 가지고 찍고 넘어갈 수 있는 대담함, 그런 것들이 시간 관리 능력이자 저는 정말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의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키워나가는 방향의 공부가 앞으로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주목할 문항을 하나, 두 개 정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1번 문제 맞히셨을까요? 우리 시험지를 딱 펼치시면은 이렇게 큰 한 페이지에 1번 문제가 무려 한 줄하고도 절반 정도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길게 선생님들이 문법 문제를 아주 열심히 만들어 주셨는데요. 우선 우리가 탐구해야 하는 문장이 기억부터 미음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1, 2, 3, 4, 4명이 나와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적절한 것을 골랐어야 하는 것이고, 중요한 건 보면 아는 문장과 암긴 문장이 모두 다 함께 결합돼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아는 문장, 암긴 문장은 중3 문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문법을 열심히 공부해도 중등 문법에서 약간의 빈틈이 있었으면 정답을 도출해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문제를 그러면 내가 고등학교 1학년 시험 범위인데 중등 것까지 다 공부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고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공부했던 우리 경기여고 친구들이 풀어봤던 저희 수업에서 다뤘던 문제들인데요. 보시면은 이 문제도 그렇고 오른쪽에 있는 문제도 그렇고 모두 다 고등학교 1, 2, 3학년 교육청 평가원 기출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아는 문장과 암긴 문장을 다루는 문제들만 우린 따로 모아서 연습을 했었어요. 보시면은 암긴 절, 아는 문장은 사건시보다 발화시가 앞설 것, 뭐 아는 문장에서의 객체 높임 대상이 암긴 문장에서 목적어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이런 훈련들을 충분히 사전에 했어야지만 경기여고에서도 실전 시험은 100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얘기했던 외부 지문 윤동주의 흐르는 거리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죠? 항상 선생님들께서는 낯선 작품 주시고 보기에서 이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주십니다. 이를테면 읽어볼게요. 일제강점기에 발표된 가와 나는 나가 흐르는 거리고 가가 길입니다. 단순히 시대 상황에 대한 묘사에 그치지 않고 당시 현실에 대한 시인의 주관적 인식도 드러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윤동주니까 두 작품 모두 일제강점기일 텐데 가에서는 윤동주가 어떤 얘기를 하고 나에서는 특히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다른 그 포인트를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더 가볼게요. 두 작품의 화자는 모두 암담한 현실을 묵묵히 견뎌내며 삶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다짐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완전 중요하죠. 모르긴 몰라도 이 두 번째 작품 역시 길과 마찬가지로 희망과 의지에 대해서 얘기하네. 이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체념하고 절망해버리는 화자가 있는가 하면 지금 여기 얘기한 것처럼 윤동주는 희망과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 그리고 이 현실을 어떻게든 극복하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데 이 나 작품 역시 그러하다고 합니다. 좀 더 가볼게요. 이러한 양상은 가에서 실현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아의 탐색과 회복을 도모하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끊고, 여기까지 그럼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맞아.
길을 끊임없이 걷고 걸으면서 다음 저편에 있는 정말 본질적인 자아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오케이, 통과. 나에서는 유랑하는 상황 속에서도 특정 대상을 기다리는 화자의 모습. 그럼 여러분 여기서 딱 포인트를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아, 화자 돌아다닌다. 유랑하고 있다. 한 곳에 정착하는 게 아니라 방황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특정 대상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그 특정 대상이 뭔지 찾아야지. 요 정도 마인드만 있으면 충분히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특별하게 강사이기 때문에 어떤 저만의 지식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똑같은 입장, 똑같은 시선에서 이 보기를 보고 했어야만 하는 생각들을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항 같은 경우는 토론 파트인데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토론에서 딱 세 문제 나왔습니다. 이번 시험지 펼쳐두고 이 세 문제 중에 내가 몇 문항을 맞았는지 정말 한번 세어보시고 3개 중에 최소 2개 이상 틀렸다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왜냐? 토론은 어차피 어려워봤자 어렵게 낼 수 있는 포인트는 까다로운 내용일치밖에 없어요. 근데 내용일치는 정말 여러분들이 사전에 완벽하게 내용을 숙지해서 얼마든지 충분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앞에서 배운 윤동주의 흐르는 거리. 아직 이런 낯선 작품을 보면 어버어버 하면서 이렇게 뭐랄까 굉장히 당황하고 해석하는 법을 좀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 범위에 토론이 들어갔는데 이 토론의 내용을 내가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아직도 시험 보면서 헷갈려가지고 지문을 몇 번씩이나 왔다 갔다 했다면 그 부분은 반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상 등급 컷인데요. 일단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1등급 초반은 객관식 2개 틀린 90점대까지라고 보이는데 사실 우리 여러분들이 또 잘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등수와 점수를 확인해 봤더니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이것보다 더 못 봐서 이 1등급 커트라인 좀 더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잘하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어쨌든 몰려있기 때문에 이 저점은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80점 중반까지 객관식 3개, 4개 틀린 친구들은 일단 안심해도 2등급은 받을 것이다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 수강생 중에 이제 한 친구가 선생님 하면서 이제 그 친구 잘 봤어요. 근데 우리 반에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걔 이번에 60점대래요 라고 하면서 시험 진짜 어려웠다고 그런 후기를 남겨줬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 잘 봤다고 하더라도 기말 때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고 혹은 중간과 기말이 성적이 비슷해서 아, 나 이번에도 망했다 생각했는데 기말이 훨씬 어려워서 등수가 확 뛰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2학기를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에 여러분들 무조건 문법 잡으시고요. 모의고사 열심히 푸셔야 돼요. 사실 이거 2개면 정말 2학기 준비 열심히 했다라고 제가 칭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는 중세국어와 한글 맞춤법 이 중에서도 여러분 한글 맞춤법은 의문의 변동과 연계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수월할 건데 중세국어 파트 정말 어려워요. 중세국어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풀면서 꾸준하게 문학에 대한 낯선 작품 해석하기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경기여고를 어쨌든 다닐 거고 이 경기여고를 졸업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문학에 대한 낯선 지문 훈련하기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지금 이번 기말고사를 잘 분석을 해보았고요. 저랑 공부한 친구들 정말 열심히 문제를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이런 어떤 복습 과정을 통해서 이번 시험도 잘 봐서 정말 뿌듯한 마음으로 이번 총평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선생님은 이번 여름방학도 잘 준비를 해 놓을 테니까요. 잠깐 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방학 개강하면 다시 또 수업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